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권익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집도 거리도 너무 더워서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권익위 정책기자단인 청백 리포터 여러분께서 여름나기를 위한 소소한 노하우를 공유해 주셨어요. 첫 번째, 제철 과일 먹기. 여름에는 수박, 참외, 복숭아 같은 과일이 풍부하잖아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시원한 과일 드시면 최고죠. 두 번째, 영화 보기. 나가면 너무 덥잖아요. 집안에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 드라마 보면서 무더운 여름을 버티는 거죠. 특히 등골이 오싹한 공포영화 보시면 더위가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너무 더운 시간 피해서 산책하기.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너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더위가 누그러지는 저녁 시간에 집 앞 가까운 곳이라도 잠깐씩 산책이나 조깅하시면서 건강도 챙기세요. 날씨가 더워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열심히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소식 전해드릴게요. 2022년 2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가 접수되면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7월 23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부패 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패 신고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 또는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요. 부패 신고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001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이후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부여해 신고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 명예훼손 등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고를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2월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시행령 마련과 업무 담당자 교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습니다. 총 6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투기 의심 사례 2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종결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신고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접수된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이 의혹 신고가 40건, 제3자 특혜 제공 의혹 신고가 6건, 농지법 위반 의혹 신고가 3건 등이었는데요.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 직원 등 피신고자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사 의뢰 사건 중에는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이 토지 이용 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이 있다는 사건과 국장급 공무원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여 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취득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건 등 2건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도 가능한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와 상급 감독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요청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이 비무장지대 안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용했다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사유지를 사용했다면 당연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요. 비무장지대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사용료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민원에 대해 23년간 미지급된 사용료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원인은 1999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토지 1,300평을 군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군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은 정전협정에 의거해 비무장지대 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군은 그 이후로도 20년 가까이 토지를 아무 근거 없이 사용하다가 2017년 간부 숙소를 짓는다며 토지 소유주인 민원인에게 토지 무상 사용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군인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에 토지 무상 사용에 동의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민원인은 최근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용료 지급이 불가하다는 군의 답변을 믿었는데 너무 억울하다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령, 판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군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개인의 토지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1999년부터의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더 많은 소식,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또는 누리집에서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지난해 개봉한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들이 우연히 알게 된 폐수 유출 사건을 용기 있게 내부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영화 자체가 재밌기도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인지 더 의미 있게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권익비전에서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영화를 감독해주신 이종필 감독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유쾌하고 따뜻하시지만 또 주변의 일들을 깊이 있게 바라보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독님의 영화에서 느꼈던 바로 그 느낌이었는데요. 이종필 감독님과 나눈 이야기는 조만간 권익비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대변인 송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